경산의 한 군부대 달성 이전이 추진되면서 달성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군부대 이전이 국회의원의 공약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초등학교들이 학생 수 미달로 폐교 위기에 놓이자 학부모와 동문들이 대책을 찾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건물 옥상이나 들판에 세우던 태양광 발전소가 최근 물 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맘때에도 이 같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팀이 월드 투어 공연을 내일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보이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이미 영하 10도를 넘어섰고요. 영주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0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 추위와 함께 주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면서 추위가 절정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산 지역에 있는 한 통신군부대에 대구 달성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서 달성군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이 현 정권의 실세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의 핵심 공약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암양면에 위치한 이 통신부대는 20년 넘게 경산 지역 개발을 막아왔다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거센 이전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산시 국회의원이자 현직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 나서면서 암양통신부대 이전을 특별 추진 과제로 지정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경산 시내로의 이전도 영천시로의 이전도 강력한 반대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정상 부근의 대구시 소유 개발 제한 구역을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 허가했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올 경우 반경 2km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 행위는 물론 모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주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었다면서 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달성군이 최종 허가 검토에 들어가자 달성군 의회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군부대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기지 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국방부가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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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기피하는 시설을 지역구 내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청정지역인 우리 달성군 가창면으로 옮긴다는 데 대해서는 19만 군민과 함께 저희들 달성군 의회는 묵과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말. 달성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군부대 이전 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됐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국가안전처는 오늘 오전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중앙119 구조본부 신청사 준공식을 갖습니다. 신청사에는 16만 7천 제곱미터의 터에 국가인명구조견센터와 순환구조훈련장, 헬기장과 산악구조훈련장 등 특수훈련시설이 들어서 각종 재난 현장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사 준공과 함께 영남 119 특수구조대와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가 출범하고 내년에는 충청 강원권과 호남 구조대를 신설해 권역별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대구 서방안전본부가 지난 10일에 발생한 달서구 도금공장 염소산 가스 누출 사고 등 유해 화학물질 사고와 방사능 사고 같은 특수사고의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업소를 방문해서 사고 때 초동 대응법을 교육하고 업체 보유 장비 점검,
화학물질 안전 지침책 배부 등의 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건물 옥상이나 들판에 세우던 태양광 발전소가 최근 물 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마댐에도 이 같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합천댐에 설치한 700kW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수면 부유체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상업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에 이어 이곳 이마댐에도 내후년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2메가와트급으로 예상됩니다. 댐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2017년까지 보령과 충주, 시화호 등 4곳을 추가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납니다. 용량은 전체 49메가와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전국 댐과 저수지의 5%만 활용해도 4,17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560만 명이 사용할 전력과 맞먹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430만 톤 정도를 제거할 수 있으며 약 900만 배럴의 유류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을 훼손하는 육상 태양광 발전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이고 녹조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은 저수면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지나 농지의 점용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수생태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독보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대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연구한 결과 더 전문화하고 규모를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지역별로 분산된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을 동일한 종목은 묶어서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화를 꾀하는 한편 민간 체육시설과의 경쟁을 피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려고 스스로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함께 가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경주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47살 이명수 씨와 45살 황태욱 씨는 최근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씩을 쾌척해 학교 선후배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전국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들이 학생 수 미달 등의 이유로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놓고 학부모와 동문, 또 학교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0년 개교 이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한때는 2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던 이 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52명뿐입니다. 결국 한 선생님이 두 반을 담당하게 되는 복식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 수가 50명 이하가 되면 폐교로 이어집니다. 이에 황남초등학교는 경주시 용강동 용왕도시개발지구로 신설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수 800여 명, 36학급이 조성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지만 초등학교 신설 조건인 4,000세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전안이 추진되는 겁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조례에 따라 학교 이전 이후 졸업 시까지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와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중학교 진학 시 선호 중학교에 대한 우선 배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학급이 지금 내내 당장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51명인데 내년에는 복식 수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상화와 관련돼서 하지만 최근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이전을 거부하며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상권이나 주거지도 굉장히 선론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 학교 자체가 이제 어떤 우범 지도로 이제 변모할 우리가 많습니다. 총 동문회는 폐교가 동문 2만여 명의 호적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전을 해도 학교명과 전통 등은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주 내 학부모들의 찬반 여부를 수렴해 다음 달 말 이전 문제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의 절반가량이 전기 또는 기계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축사 화재 53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48%가 전기나 기계적 요인이었고 불씨 방치 등 안전의식 결여가 34%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축사 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축산 농가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버스 승객 85살 오 모 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스조합은 오 씨에게 715만 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지급하고 오 씨 자녀 6명에게도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와 그 자녀는 지난해 4월 중순 안동의 버스 승강장에서 내리던 중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이미 다 내린 줄 알고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척추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내리는 과정에서 이를 모르고 버스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팀이 내일부터 대구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월드 투어의 출발을 대구에서 시작해 주목받고 있는데 주연 배우들 역시 이미 팬들과 만나면서 대구 공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인공 콰지모토 역을 맡은 맷 로랑, 여주인공 에스메랄다 역을 맡은 스테파니 베다드,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음유시인 르랭 구아르 역을 맡은 라샤르 샤레스트.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연 배우들이 대구 공연을 앞두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대성당들의 시대,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등 대표곡들을 직접 부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2년 만에 대구를 찾게 된 맷 로랑은 당시 대구 관객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반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s gens, il y a quelque chose de spécial qui se passe à Daegu. On espère que les gens de Daegu vont être aussi spécial que la dernière fois. 1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에스메랄다 역을 거머쥔 스테파니 베다드 역시 대구가 첫 무대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on, eh bien, les gens de Daegu, on a très hâte de vous voir. Je pense que Notre-Dame de Paris, pas je pense, je suis certaine que Notre-Dame de Paris saura vous plaire. 역대 최강의 드림팀으로 불리는 오리지널 팀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어 공연을 갖고 원작의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프랑스 원어가 가지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원작 그대로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내한 공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월드 투어 첫 공연을 대구에서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서울 공연을 마치면 동남아와 유럽을 거쳐 2016년 프랑스 파리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문을 연 대구 문학관에 지금까지 7천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평일 하루 평균 180여 명, 주말에는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찾은 겁니다. 특히 대구 문학관에 전시된 문인들의 유족과 후손들의 방문도 이어져 현진건 작가의 유족은 문장 10호에 실린 현진건 작가의 40대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고 대구 문학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연령대는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많이 찾는 것으로 집계됐고 단체 관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보급됐던 새마을 운동이 남미 페루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지난 10일 개최한 새마을운동 연수단 수료식에는 페루 카하마르카주의 교육감과 시장, 대학 총장 등 연수단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페루 연수단은 10여일 동안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농촌개발 프로그램 등을 교육받았고 이들이 주축이 돼서 페루 현지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평가에서 대구 달성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문화 경관과 주택, 방재안전 분야에서 상위 평가를 받아 특별시와 광역자치구,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포함된 1그룹에서 서울 영등포구와 함께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보이고 있지만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 10도를 넘어섰고요. 영주의 경우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파와 함께 주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낮 한때 서부 내륙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김천에는 낮 한때 눈이 조금 내리기도 하겠고 현재 기온 영하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이미 영하 10도를 넘어섰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현재 기온 영하 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토요일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오전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